자, 이제부터는 11월을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진짜 만에 하나 좀 진짜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만약에 이 화이트캣 세력들이 좀 이제 항공모함도 배치를 하고, 약간의 좀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우위에 있어가지고 압박을 한 거였다라고 했을 때면, 일론 머스크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트위터를 올릴 겁니다. 올리면은 긍정적이다. 어. 올리면은 긍정적이고요. 올리지 않으면은 성동격서. 딱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 미디어전이나 사이버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 미국인들에게 이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한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언급 없이 갑자기 짠하고 등장하기에는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비롭게 그렇게 하나씩 알려주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아니면 도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난민들 24만 명 미국에 왔어? 그러면 이제 곧 그 나라들 전쟁하는 거니까 불법 난민들 다 추방해. 그러면 미국인들 다 환영하고 있어요. 그냥 추방해버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로 감성이 확실하게 빠진 그 흔히들 딥스테이트 반 딥스테이트 이런 싸움이다 보니까 이제 얄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론 머스크의 여론전에서 한국에 언급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북한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이 코인 가격에 대해서도 그레이트 리셋은 한국이 이제 기본적인 모델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딱 상황이 아시아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대만 아니면 한반도라고 보이는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면 여론전으로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거고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뭐 소프트 계몽령으로 돼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서 한 수를 내어주고서 다른 것들이 준비 중이라면 특히나 이제 북한이 그거는 이제 방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심할 수가. 지금 왜냐면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프레임이 잡혀서 비트코인 얘기하는 것들 반대로 가고 있고 금융시장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미디어에서는 트위터나 뭐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레거시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프레임을 계속해서 완전 악동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 벤스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세 명.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가 힘이 좀 이제 딸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또 동조하고 있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좀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화이트캣은 그래도 무기는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전쟁으로 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그래서 미디어에서도 강조하는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구속 취소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표현들을 한번 검색들 한번 해보세요. 비슷한 이미지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무슨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앞으로의 뭐 어떠한 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락이 오는 상황이 뭘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크게 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미리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던져준 게 있죠. 뭐 내전, 뭐 2차 계엄, 뭐 꽃게밥, 뭐 킬링필드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의심이 좀 많이 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면 사실 루마니아나 이런 나라들처럼 키르스키스탄이나 그런 나라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처럼 그런 행동들이 안 나왔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는 진짜 자비를 베풀어 준 거라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오늘의 소식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분명히 사우스 코리아에 또 이제 윤통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은 그거는 방심을 노리는 거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화이트캣과 블랙캣의 구조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디 대통령, 빈살만 대통령,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제 윤통리까지, 그리고 이제 푸틴,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연합체가 되면은 좋겠는데, 확실한 거는 힘이 좀 이제 블랙캣 쪽에서는 아직도 많기는 해요. 이게 뭐 로또 번호나 이런 것들 나오더라도 뭐 아무렇게 너무 좀 자유스럽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막 그런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을 텐데
미디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의 언론사들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부동산 펌핑 시기 때 많이들 판매들이 됐어요. 그게 선분양으로 많이 판매됐던 것들 언론사들을 지분들을 많이들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힘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안 대대로 봤을 때는 블랙캣 쪽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에서 아슈케냐지 피가 좀 많이 섞여 있는 반반이긴 한데 어머님은 아슈케나지이긴 한데 순통 이제 독일 사람이시고 아버님은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애시당초에 블랙캣에 가까웠으나 지금 이 스토리에서는 이제 바뀌었다. 원래 그랬는데 배반을 했다라는 스토리로 가고 있는 거 이게. 자 그러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력들은 다 똑같다로 정반합으로 가버리면 너무나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 연합체가 됐으면 좋겠으나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한 건 연합체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대신에 지금 북한의 움직임 때문인지 전쟁 관련된 것들의 빌드업 때문인지 서로 약간 좀 어긋나는 듯한 대규모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거는 WWE다. 이들은 연합체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이제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디 대통령은 오늘 또 이제 관세를 과도하게 인하를 해줬죠. 이것 또한 이제 중국을 어떻게든 중국의 내부적인 상황이 좀 이상한 걸 낌새를 느낀 건지 이 결국에는 전쟁했을 때 인도도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 댐도 있고 일단 화이트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복귀를 하신 거는요 이게 복귀돼 가지고 평화롭게 땅땅땅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전쟁 직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중국 쪽에 오히려 시진핑이 오히려 화이트햇인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정확히는 3연임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 힘이 화이트햇에다가 힘을 많이 몰아준 게 이 세력들이 힘을 몰아준 게 한 2016년 17년부터 그때부터 힘을 좀 많이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3연임을 했을 때부터는 조금은 이제 돌아섰다. 원래는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서 2연임밖에 안 되는데 그 룰을 깨버렸잖아요 이게. 깨버리고서 계속 지속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화이트햇 냄새가 좀 풍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악감정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크게 봐야 되는 게 중국에서 대다수의 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는 이제 화교 쪽입니다. 화교 쪽. 화교 쪽이면서 상하이방이랑 이제 군부는 장유사. 그리고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먹었어요 여기는. 먹힌 상태인데 사실 이제 원래 자본 세력들은 모습을 굳이 드러내진 않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거 시진핑이나 뭐 이렇게 김정은이나 이렇게 모습 역할들을 하는 건데 지금 구조적으로 그려지는 것들을 보면은 중국은 진짜 엄청난 대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타노스예요, 타노스. 어벤져스에서 타노스입니다. 전부터 전쟁을 준비를 하고 그랬던 게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코로나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굴복해버리고 관세에 굴복해버리고 게임을 그냥 끝내버릴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쪽은. 왜냐하면 여기를 크게 키웠던 게 이제 블랙캣 쪽에서 세컨드로 해가지고 크게 키웠기 때문에 그냥 끝낼 사이즈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적인 일단은 평화를 위한 플랜은 중국의 공산당 해체입니다. 근데 공산당 해체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되겠습니까? 이게 또 이제 쉽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랑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불협화음이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원래도 불협화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의 주적은, 그러니까 한국이랑 북한으로만 따지면 북한은 맞는데, 더 큰 세력들은 중국에 있겠는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당장에 맞닥뜨리는 거는 지금 북한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중국의 해커나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모르는데,
이건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플랜으로 가게 됐을 때는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전시 상황과 비슷한 상황들이 먼저 선포가 될 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윤통님이 복귀를 하셨는데 이게 오히려 덮어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높은 확률로. 왜냐하면 지금 좌랑 우랑 갈렸는데 완전 이게 오징어 게임 2처럼 가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2처럼. 그러니까 서로 분열하고 있어요. 원래는 서로 이제 화합이 돼야 되는데 서로 분열이 돼가지고, 이쪽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 이 북한군이라고만 칠게요. 이게 북한이든 뭐 이제 중국의 인민해방군이든 이제 뭐 그냥 어쨌든 북한으로 되는 거겠죠. 당연히 쏙 빠지겠죠. 우리는 모른다 하겠죠. 그러니까 북한으로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북한이 만약에 한국에 남침을 했을 때 이 위장으로다가 한국 군복을 입고서 인질전, 하마스와 비슷하게 인질전을 실행을 했을 때 이 좌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군사 쿠데타다, 복귀해가지고 군사 쿠데타 2차 겸 선포한 거다로 죽을 때까지 이 생각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쪽에서는 아, 미군이 왔다, 미군이 데프콘, 그 데프콘 이거 오퍼레이션 트러스트 계속 세뇌했죠. 아, 데프콘 왔다. 저는 근데 EBS에 대해서는 이거 1월 달에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의 움직임 이거 없었으면 이제 불가능했죠. 이때부터 여론전을 해가지고 예열을 했어야 됐는데 폭스뉴스도 안 나오고 안 된다 했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미군이 왔구나, 미군이 상륙했구나, 데프콘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변수 트리거는 지금 어렵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 그러니까 저희는 빼박이 상황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전되고 아시아만 집중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생각보다도 계획대로 안 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끝나고 나서 바로 종전한다는데 안 되고 있고, 하마스 인질 풀어주는 것도 취임식 이후에 지금 몇 번을 경고했는데도 계속 경고되고 지금 좀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초반에는 블랙캣이 이기는 방향으로 가고 결국 화이트캣이 이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앱스타인 게이트라든지 존 케네디 그 비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마치 EBS를 기대하게끔 하는 뭐 피자부터 해가지고 그런 게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캐시 파텔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중국의 해커 쪽으로 돌려가지고 오히려 이제 간첩 스파이 쪽으로 돌려서 중국으로 돌리고 있는 거, 이건 전쟁 준비거든요. 전쟁 준비. 미중 전쟁 준비 전에 과연 어디서 먼저 터질까를 봤을 때 한반도가 지금 유력한 겁니다. 지금. 대만은 이미 먹었다니까. 대만은 먹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다. 지금은 결국에는 화이트햇으로 저희가 가려면은 이게 화합이 되고 나서 그때는 나중에는 그렇게 가겠죠. 나중에는. 근데 만약에 중국과도 전쟁을 더 크게 갔을 때는 땅을 조금 더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이때 일본에서도 이주한다는 얘기들이 많죠. 나중에는 좀 가라앉을 것들을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이왕이면 땅을 더 이제 세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됐을 때는 중국의 해체가 되는 거죠. 어렵게 가고 있는데 이 과정은 필연입니다. 필수. 필연이에요. 미국의 부채를 털어내야 됩니다. 지금 크립토도 마찬가지예요. 크립토도 저점에서 매집을 해야 돼요. 저점에서. 왜냐하면 다음 먹거리가 크립토거든요. 밈코인이나 슈퍼사이클 오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전쟁 정세로 봐야 돼요. 국제 정세를 전쟁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됩니다. 이게 이 막대한 부채를 어떻게 털어내겠습니까? 재료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미 국내장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늦게 들어와서 이 시기쯤 투자했을 거거든요. 레버리지까지 껴가지고 ETF랑 그 혼합된 레버리지 상품까지 투자를 했으면 이거 이제 코로나 빔이 이때 났어요. 이때 요것도 완전 작살났거든요. 서킷 걸리고. 지금 근데 사이즈 규모가 더 커요. 이거는 진짜 그레이트 리셋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재료가 뭐가 될까? 지금 첫 번째 딥시크, 두 번째 관세. 이거 관세 전쟁하다가 이제 굴복을 안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더 세지겠죠. 관세하다가 그냥 우리 한번 싸우자. 근데 트리거를 누가 거냐? 서로 걸긴 좀 애매해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거를 지금 이제 여기가 유력하잖아요. 여기가. 이 한국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있겠지만 딱 그 사이즈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면 좋겠는데, 긍정적이려면 그냥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하면은 그냥 여러 상황들 다 언급하거든요. 특히나 중요한 것들. 그러면 이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가질 거 아니에요. 저게 무슨 일이지 하고 리트윗이나 이런 것들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건데, 해주면은 조금 이제 여론전으로 가가지고 복귀하셔가지고 SNS도 하시면서 좀 이제 그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한 수를 내어주고 성동격서로 다른 것들을 준비가 되었나, 이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실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정리 소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물관계 다 정리를 해드렸고, 결국에는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그냥 원래는 그 이쪽 예전에 북한이랑 이제 그 평화협정이나 이런 거 만나고 했을 때도 그 전에는 종교적인 그쪽이었는데, 이게 전환이 됐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반반이에요. 아직 블랙캣도 아니고 화이트캣도 아니고 반반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로 갔을 때는 이게 내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기에 북한이 껴버리면 좀 골치 아프긴 한데, 북한이 껴버리면 이건 내전이 아니고 그냥 이제 이쪽 주도의 이제 전쟁인 건데, 이러면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뭐 미군이랑 이제 저희 또 육군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소설 정리 여기까지입니다.